요즘도 대학교에는 출제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옛날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시험 치면은 문제가 뭐뭐에 대해서 논하라. 딱 문제가 한 문제예요. 그걸 가지고 열심히 그래 이제 아는 거 다 적어내면은 점수 잘 나오고 또 잘 못 찍으면은 C학점 나오고 이제 옛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번에는 그 김광윤 교수께서 회계인의 정도 인생에 관하여 논하라 하고 출제가 이제 그렇게 이제 떠있는데 제 참 평생 내가 60여 년을 회계사로 회계사 15부터 시작하면은 61년이고 회계사 등록한 것부터 치면은 59년이고 그래서 막 60년이나 그러고 있습니다. 회계사 60년을 하고도 이런 철학적인 이런 정도 인생에 관해서 논하라. 이게 정말 저는 답안을 쓸 그런 수준이 못 됩니다. 단지 제가 이제 오래 회계사를 했고 평생을 회계사를 했으니까 그 경험을 좀 이해하는 그런 정도로 이제 20분 동안 하겠습니다. 시간이 타이트하니까 지금 타이머를 제가 이제 원고는 조금 많이 썼습니다만은 이거 중간 잘라도 괜찮은 그런 정도의 거니까 시간 되면 자르겠습니다. 시작. 여기 페이지 이렇게 하면 됐지. 그 전에는 오케이. 제가 오늘 이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그게 곧 이제 주제이기도 하고 결론이기도 한 겁니다. 기술이나 기계와 관련되는 속성이 그런 것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그것이 바뀌면은 회계 규범도 바뀌고 감사 기법은 엄청나게 바뀌고 그리고 사람의 속성과 관련되는 거, 윤리성이라든지 사회생활 이론으로서의 자세라든지 이런 사람 속성과 관련되는 것은 변하지 않더라.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기계 기술과 관련되는 그런 분야에 있어서는 아까도 홍 대표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AI 급격히 지금 세상을 바꾸고 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도 많이 바뀌었지만은 앞으로는 급격하게 바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신속히 여기는 적응해 가야 될 거다. 그러면서 사람의 속성과 관련되는 이 부분은 바뀌지 않는 것이니까 아주 두 다리를 아주 굳세게 땅을 짚고 그렇게 서 계셔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주제고 결론입니다. 제 이력을 간단히 적었는데 지금 명예회장 있고 이래 있는데 그 밑에서 셋째 줄 PwC 글로벌에 제가 이사를 18년 좀 넘어 했습니다. 이걸 내 자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18년간 하면서 세계적인 국제적인 회계사의 조류를 알 수가 있고 거기에는 좋은 게 있는데 우리에게 나쁜 게 있으면은 우리가 신속 그걸 받아들여서 우리나라의 발전에도 보태는 그런 걸 했습니다. 물론 3일에도 보탰지만은 우리 회계사 회의 문제도 상당히 보탰는데요. 지금부터 한 20여 년 전에 우리 회계사 회에서 이종남 원장을 회장으로 모셨습니다. 그분이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하셨고 그런 대단하신 분 모시고 오면 우리가 도움을 받겠다 하고 모셔왔는데 그분도 그냥 얼떨결에 그냥 업혀왔지 회계사 회장에 대해서 뭘 하겠다 하는 그런 것이 없을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인사가 없어서 그리고 인사를 가겠다 그랬더니 제일 큰 회계법인의 대표 온다니까 좋다고 만살 제치고 나부터 먼저 만나겠다. 그래서 만나서
만나서 명함 주고받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스몰 토크하고 그렇게 헤어지는 거는 너무 이거는 그 시간이 아까운 거고, 제가 몇 가지 건의를 해도 좋겠습니까? 그게 내가 필요한 거라고 이 얘기를 해달라. 그래서 제가 1, 2, 3, 4, 5 5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 회계사, 회계법인의 파트너들은 지금 무한 책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유한 책임으로 돌려주십시오. 지금 전 세계 지금 다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미국에서도 그 바뀌어서 LLP,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바꾼 데는 아주 엄청스럽게 회계사들이 로비를 했습니다. 당시에는 빅6가 그 국회의원들 전부 맡아서 그 설득을 시키는데, 국회의원 또 바로 만나면 안 되니까 로비스트를 하이어 해가지고 만나는데,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국회의원 300명인데 빅6가 말하자면은 50명씩 맡은 겁니다. 맡아서 책임지고 설득시켜라. 그래서 로비스트를 고용하고, 그래서 돈은 많이 들었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한 3년 걸려서 결국 다 설득이 돼서 그 무한 책임이었던 것이 유한 책임으로 바뀌었습니다. 미국이 바뀌니까, 물론 이제 그거 하면서 우리 미국에 이런 거 하고 있다, 다른 나라들도 세계적으로 다 보조를 맞추자 이래가지고 딴 나라들도 그렇게 하고, 독일은 뭐 이미 그렇게 돼 있었고, 처음부터가 아게, 트로이한트 페라이니궁 아게 또는 게엠베하 이런 식으로 그 유한 책임으로 되어 있었지만, 미국이 바뀌니까 영국, 호주, 캐나다 이제 다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 6개월 후에 이종남 회장이 이제 오셨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유한 책임으로 해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되느냐? 회계사법에 여기에 해당 없는 것은 상법상 한명회사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 한명회사 규정을 준용한다는 것을 유한회사 규정을 준용한다. 그 글자 2개만 바꾸면 됩니다. 한명회사를 유한회사로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네. 내가 이 얘기하는 거 할 때마다 막 적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2번, 3번, 4번, 5번까지 참 상당히 좋은 제가 서제스트를 하고 참 고맙다 그리고 그 양반은 막 잔뜩 적었습니다. 다 그러고 나서 얘가 내 회계사회 회장으로 와서 이거 하나만은 내 기념으로 해놓고 물러가겠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를 그 참 천하의 이종남 그 장관 회장께서 5년이 걸렸어요. 4년 걸렸습니다. 4년 걸려서도 다 끝이 안 났습니다. 끝이 안 나고 그 당시에는 정부 입법을 할 때 정부에서 재무부 설득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래 재무부는 또 회계사만 보는 게 아니라 또 회계사 뒷다리를 잡는 세력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것까지도 다 눌러야 되니까. 그래 재무부 통과하고 국회에 가서 그때는 정무위가 없었을 겁니다. 정무인지 재경인지 그거 통과하고 법사위까지 가서 있는데 이종남 회장 4년이 끝났습니다. 그렇게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그 후임이 김희집 그 고대 총장 하셨던 분을 또 우리가 모셨습니다. 그래 그분이 법사위원 중에 고대 출신들 전부 다 맨투맨 전부 전화를 해가지고 그래서 해서 법사위 통과하고 본회의 통과하고 그래서 그 유한 책임으로 바꿨습니다. 그 이종남 회장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만 돌아가시기 전에도 내가 그때 그래 안 해줬으면은 회계사들 중에 파트너 자기 아파트 날아간 사람 수두룩 할 거다 진짜 있습니다. 회계법인들 망하고 계속 책임 추궁하면 이제 그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PwC 글로벌에 그 이사로 있으면서 매 분기별 만날 때마다 그 진전 사항을 이제 보고를 받고 하니까 이제 아는 거지요. 그런 걸 했고요. 2004년에는 제가 회계사에 회장 되고 나서 회계사 그 손해배상 책임, 법적 책임이 너무 심하다. 그래서 이거를 줄여야겠다라고 하면서 제가
되자마자 빅6가 이제 줄어서 그때는 이제 빅4가 되었습니다. 빅4의 각 법인의 그 법제실장, 우리 OGC라고 됐습니다. 그 OGC의 그 책임자를 한 사람씩 내놔라. 우리 3일에서는 당시에 김의형 전무가 그렇다. 빅4 다 내놔라. 그래서 4사람을 차출해서 이 4사람 뭐 딴 데도 그 끼겠다는 사람들 많았어요. 그게 아니다. 지금 글로벌 수준의 글로벌 법제실하고 통하는 사람이 있어야 그 지식 정보를 가지고 와서 그걸 여기 넣어서 하는 거다. 이래 가지고 타스크포스를 만들고 뭐 그 학자들로 하여금 저 책을 쓰게 하고 논문 쓰게 하고 발표 세미나 하고 그렇게 해가면서 그런 것을 그 자료를 또 저 행정부 뭐 입법부 뭐 사방 돌리고 그리고 국회에 가서는 제가 앞장서서 회계사들 각 그 지방에 있는 회계사들 그 지역구에 있는 회계사들 동원해서 제가 국회에 만날 때는 그 지역구 출신 회계사들 대동하고 가서 그 또 그 국회의원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당시에 겨우 그 이제 크게 이제 3가지를 했는데 그 우리가 소송 걸리는 거 입증 책임 뭐 걸렸다 하면 그냥 소송부터 거니까 소송부터 함부로 걸지 마라. 회계사가 잘못했다는 것을 원고 너들이 입증해라. 그래 입증 책임을 저쪽으로 이제 환원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잘못한 정도에 대해서만 책임을 묻겠다. 그 전에는 기업과 감사인이 연대해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연대 책임입니다. 우리가 공동 경영한 것도 아니고 뭐 무슨 공모한 것도 아닌데 무슨 그 연대 책임이냐. 우리가 잘못이 있으면 잘못한 정도에 비례해서 책임을 지겠다. 그래서 비례 책임. 그리고 그때는 법에 그런 게 없어서 회계사 잘못이 조금만 있어도 소송을 걸 수 있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요성 개념을 넣어서 법에다가 이러이러한 것을 중요한 잘못이 있으면은 그 소송을 할 수 있도록. 그럼 중요성을 법에다가 중요성의 개념을 넣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줄였는데 제가 회장하면서 3분의 2만 하고 3분의 1은 못했습니다. 그 나머지 3분의 1은 제 후임이 한다고 4년 동안 뭐 맨날 뭐 무슨 저 접대비도 많이 쓰고 그래 설쳤는데 4년 동안 못하고 그 뒤에 후임 강성원이 회장돼서 맞아 그거 했습니다. 이렇게 감사인 책임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데 그것이 논리적으로 우리말이 틀려서가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들 그것을 눌러야 되는 이제 그런 게 있어서 참 어려웠습니다. 제가 제 이력에 그 자랑 같이 해서 이제 넣었는데 그 얘기 하려고 이력서를 많이 썼습니다. 그 제가 이제 회계사로서 이제 완전히 이제 리타이어 했고 뭐 인생도 이제 접는 이제 이런 때가 됐는데 그래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하면서 쭉 같이 가죠. 제 자신이 이제 자문자답하게 됩니다. 내가 평생 회계사로 먹고 살았는데 그 신뢰사회 구축에 얼마나 기여를 했느냐. 나라 경제 발전, 기업 발전에 얼마나 기여를 했느냐. 새로운 기술들이 계속 나오는데 내가 제때 과연 적응했었느냐. 또 내가 회계인으로서 기본을 지켰었느냐. 제가 이제 제 자신을 그렇게 반성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제 나이가 돼서 이제 마무리할 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자문자답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라 경제 발전에 얼마나 기여했느냐 이거 참 막연합니다. 이거 근데 나라 경제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우리 교수님들은 그렇게 안 하지만은 제가 회계는 경제의 하부 구조다. 제가 카파 회장하면서 내가 외국에서 뭐 연설할 일이 있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표현을 썼더니
어떤 그 회계학 교수가 와서 I like that that word 그러면서 그 표현 참 이제 좋다고. 회계는 경제의 그 하부 구조다. 네, 그런 표현을 써서 그쪽에 호주에 가서 호주 교수인지 뉴질랜드 교수인지 참 좋은 표현이라 그러면서 내가 칭찬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하부 구조인데 이 하부 구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무리 잘해도 생색이 안 납니다. 하부 구조에는 이거는 뭐 실수하면은 생색이 떠들서 하지만은 잘못하지 않고는 이게 빛이 안 납니다. 이 빌딩이 이렇게 잘 지었는데 이 잘 짓기 전에 밑에 하부 구조가 튼튼해야 이 집이 올라오는 건데 사람들 모두 와서 이 빌딩 멋있다 이렇게하지 하부 구조가 튼튼하게 잘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지하철 하부 구조인데 지하철 정시에 그렇게 잘 다닐 때는 아무 말도 없다가 잘못되면은 이제 신문에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런 경제의 하부 구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지간히 잘해서 이게 빛이 나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사고 안 나고 그대로 잘했다. 모두 잘 이용했다. 이러면은 이제 성공한 겁니다. 그리고 하여튼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은 어지간히 했다. 또는 내가 과연 뭘 했느냐. 반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58년에 대학교에 입학해서 그때 이제 1학년 1학기 선생님이 김순식 교수라고 계셨는데 그분이 교수님도 모르시죠? 김순식 교수가 그 당시에는 회계학계의 이제 태두였습니다. 그분이 조익순 교수 어디 딴 데 있던 사람, 전임 강사로 있던 사람 불러다가 고대에 앉히고 그래 했던 분인데 그분이 회계사회 초대 회장입니다. 그분 이제 강의하는데 대사대조표에 표시하는 방법이 시가주의가 있고 원가주의가 있다. 근데 이거 원가주의 이거는 인플레가 심하고 그랬죠. 이 원가주의 이거는 경제적 실체를 제대로 표시를 하지 못하는 것과 반드시 시가주의로 해야 한다. 이런 강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도 딱 하나 원가주의와 시가주의에 대해서 논하라. 그런 문제를 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학생 때 계류사 시험 합격하고 졸업하고 나서 미국 사람들하고 같이 일할 그런 기회가 있어 미국 사람들하고 그런 이 얘기를 했더니 대학교에서 이래 배웠다 하니까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아라. 시가 수시로 바뀌는 그 시가를 어떻게 그 많은 시가를 다 수집을 해서 어떻게 그때 제때 반영을 할 수 있느냐. Accounting should be easy. 그런 복잡하고 불가능한 거 그런 건 이론 성립될 수가 없는 거다. 아주 그렇게 아주 공상 속의 그런 회계 대학에서 잘못 배웠다 하는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그 후에 한 40년 지내고 나니까 전부 시가주의로 다 바뀌었습니다. Fair Market Value Accounting 다 그래 바뀌었습니다. 그래 이것이 도대체 그렇게 안 된다고 했던 것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역시 이제 컴퓨터, 정보통신기술 이것이 발달해서 가능했구나. 그래서 자연스럽게 전 세계적으로 다 시가주의로 다 넘어갔습니다. 그래 기술 발전이 지금 회계 기준, 회계 이론 얘기했지만 뿐만 아니라 감사 기술 같은 이런 쪽에 오면은 이건 온통 다 바뀌었습니다. 제가 처음 감사할 때는 그 당시에는 우선 우리 주판으로 셈을 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에딩 머신 그래. 에딩 머신 구경하신 적이 못 보셨지요? 그 홍 대표도 못 보셨다 그래. 에딩 머신에 두들겨서 쭈르륵 하면 저 테이프로 이제 찍혀 나오는 미국 사람들은 에딩 머신으로 이렇게 하고 우리는 수판으로 하고 누가 빠른가 보자 하고 뭐 이제 그런 적도 있었는데요. 이제 그렇게 하던 그런 거 다 없어졌고 워크페이퍼도 지금 그런 워크페이퍼 있습니까? 우리 때는 워크페이퍼가 5칼럼, 7칼럼, 10칼럼, 14칼럼, 리걸 페이퍼 뭐 이런 그런 워크페이퍼 용지가 있고 거기에다가 연필로 쓰고 또 그걸 이제 감사 조서로 잘 바인딩해서 그 남기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게 전부 다 컴퓨터에 다 들어가 버리고 그 뭐 옛날에는 샘플링 기법 해가지고 이거 샘플링해서 뭐 이렇게 하면은 뭐 신뢰 수준이 뭐 95%뭐 알파 리스크, 베타 리스크 그러면서 뭐 그런 거 했는데 요즘 그런 거 저런 거 없이 그냥 뭐 그런 게 발달해가지고 그냥 컴퓨터로 가지고 다 해버리고 이 세상이 그렇게 해버렸습니다. 그래 그런 단순 반복하는 것은 컴퓨터에 다 맡기고 감사인은 그냥 판단하고 분석, 진단하고 그래 우리 저 감사 솔루션 그걸 또 걸어 보면은 이상 징후가 있는 거 그것만 우리 찾아서 감사하고 샘플링이 아니라 이상 징후 있는 거 감사하고 그 지금 뭐 AI GPT 뭐 이런 거 나오고 하니까 몇 주 전에 그 PwC에서 AI에 10억 불 투자하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벌써 다 돼버렸구나. 10억 불 투자하겠다고 그랬는데 이 10억 불 그러면 우리 이제 1조 3천억입니다. 엄청나게 큰 금액입니다. 아마 3일에도 그러면 이제 그 몇백억 이제 할당이 올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우리 저 몇천만 불 투자한다 그리고 단위가 그 몇천만 불 하던 게 이제 10억 불까지 이러는 거예요. PwC가 하면은 딜로이트도 할 거고 뭐 어너스트 영도 할 거고 KPMG도 하고 다들 그래 할 겁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다 이제 그런 걸로 바뀔 것이다. 안 바뀌는 것은 가서 그래 저 윤리 기준 이게 윤리 기준이 지금 윤리 강령으로 성실, 정지, 전문가적 적격성을 통해서 비밀 유지, 전문가적 품위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게 2004년에 바꿨고 그 이전에는 이것이 독립, 성실, 정지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래 제가 이제 회장 되고 야 우리 뭐 이런 거 하지 말자. 국제 기준 맞춰서 국제 기준하고 똑같이 하자. 그래 국제 윤리 기준 그걸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내용이 달라진 게 아니라 표현이 달라진 겁니다. 그래 감사인은 저 윤리 의식이 이제 투철해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하고 제가 회계사 회장 되면서 그 회계사들이 왜 이렇게 그 사회적 위상이 낮나 이걸 높이자면 어떻게 하느냐. 저는 회계사 회장 되기 1년 전부터 그 준비를 했습니다. 이광남 그 대표도 계시지만 그때부터 같이 얘기하면서 회계사 회장 되고 할 일이 뭐냐. 회계사의 위상을 높이자. 위상을 높이자면 뭘 하느냐. 쭉 적어보니까 10가지가 넘는데 그렇게 많아가지고는 안 된다. 줄이자. 줄이자. 줄인 것이 3가지. 첫째, 감사인 회계사 윤리 수준을 높여라. 전문 지식 수준을 높여라. 3번째, 돈 잘 벌어라. 돈 못 벌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접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그 3가지를 그것이 제가 얘기한 위상 제고 그런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주 기본적인 걸 잘하라 하는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70년에 그 뉴욕에 아주 고급 감사 기술을 배우러 연수를 갔습니다. 거기 갔더니 어사인하고 제일 먼저 시키는 게 저는 그래도 회계사로서 그래도 한국이지만은 그래도 6, 7년 경험이 있는 사람인데 갔더니 그 어카운트 리시버블 그 조서
저 조서가 아니라 저 컨퍼메이션 그 사무를 시키는 겁니다. 일주일 내내. 그래 컨트롤 시트에 적고 이래가지고 봉투에 넣고 미터 머신 돌려가지고 그걸 가방에 잔뜩 넣어서 이것을 메일룸에 안 보내고 제가 직접 들고 길거리에 있는 빨간 우체통에 넣는 겁니다. 그래 그걸 만들어가지고 빨간 우체통에 넣는 그 훈련을 일주일 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미국까지 와서 이 허접한 이런 훈련 받으러 왔느냐 그리고 대단히 참 뭘 솟구치는 것도 있고 그랬는데 뒤에 지내고 보니까 너무나 중요한 그런 훈련을 받았다. 제일 기초적인 것이 그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감사 사고 났던 거 돌이켜 보면은 대부분 그 기초를 제대로 안 해서 실수가 있었던 겁니다. 제가 저 서울대학교에서 한 10년 회계감사를 했는데 가르치기는 한 400~500페이지 되는 교재 그걸 다 가르치고 시험 문제 출제 범위를 가르쳐 줬습니다. 학생이 모두 50명인데 이 중에 회계사 할 사람은 2~3명밖에 안 된다. 3명이라 하고 47명은 회계사 안 할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한테 한 번 다 열심히 공부하라. 무리하다. 그러나 중요한 것만은 확실히 배우고 가거라. 현금 예금 챕터 거기 하고 내부 통제 조직 챕터 그 두 개에서 각각 40점짜리 문제 이거는 어렵게 낼 거다. 그래 철저히 공부해라. 그리고 20점짜리는 쉬운 문제인데 어디서 나올지 보는 그날 기분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러나 문제는 쉬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그 두 챕터만은 철저히 공부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시험 문제도 어렵게 내고 어렵게 내니까 그 뭐 계산 나오고 뭐 이런 거는 막 다 틀려요. 뭐 점수 시비 못 걸도록 시험 문제는 어렵게 내면서 그 두 개를 확실히 가르쳤습니다. 아마 그때 내한테 배운 사람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은 회계사를 안 해도 현금 예금 회계감사 할 줄은 알 겁니다. 그때 학생 중에 정문기 교수가 있었는데 정문기 교수는 어디 됩니까? 아니 김 교수보다 많이 아래지요. 제가 이거 제 자랑을 많이 하는데 내가 부끄러웠던 이 얘기를 하면은 제가 어떤 재단에 이제 감사로 있었습니다. 저하고 아까 얘기했던 이종남 회장하고 변호사로서 이종남, 회계사로서 저 이렇게 있는데 이게 거기 경리과장이 돈 들어 먹었어요. 그래 그게 이제 몇 년 후에 이제 들통이 났는데 그러니 그 언론에서 좀 재밌습니까? 그거 참 그 유명한 큰 재단에서 한 100억 가까이 누구 횡령을 했고 해픈 투비 거기에 감사는 이종남 씨가 감사원장이에요. 감사는 감사원장하고 3일에 그 회장 서아무개하고 감사다 하고 신문에 이렇게 났습니다. 그 이종남 원장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저는 이종남 원장 그런 것도 안 보고 그냥 뭐 소리만 이래 보고 도장 찍은 거고 저는 그 잔고 증명하고 이래 맞춰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잔고 증명 맞춰보고 했는데 그 잔고 증명이 알고 보니까 위조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종남 씨는 감사는 서류로 감사하는 건데 위조된 거에 대해서는 우리한테는 책임 없어. 그 양반은 법률가니까 책임을 이제 얘기하는 건데 책임이 있건 없건 우리가 속았다는 이 자체가 부끄러운 겁니다. 대단히 부끄럽고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제가 그 감사로서 그 한 이틀 걸려서 은행 조에서 금융기관 조에서 보내고 팔로우업하고 못하니까 그 부분만 떼서 외부 회계사한테 감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조회하도록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 여러분들도 조심하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또 하나 회계사 길들이기를 적었는데
혹시 2004년에 회계사 합격하신 분 여기 안 계시죠? 다행이다. 그때 회계사 1000명을 뽑는데 500명씩 A반, B반 해서 그 오리엔테이션 합니다. 그리고 첫 시간은 회계사 회장이 하는데, 제가 첫 시간 9시 시작하는데, 갔더니 그 연수 교육 부장이 아직 100명 정도가 안 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한 30분 늦게 시작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안 된다. 딱 9시 되면은 문 다 걸어 잠궈라. 그럼 100명은 어떡합니까? 그건 좀 더 B반에 편입시켜라. 그렇게 하고서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내 이 얘기가 뭐 그렇게 대단한 거 얘기 아니다. 그러나 회계사는 시간을 지키는 거, 이걸 내가 가르치려고 그런 거다. 그 시간을 지켜라. 시간 잘 지키는 사람이 규칙도 잘 지키고 약속도 잘 지키고, 회계사는 그는 잘 지키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다. 그거 가르치려고 그런 거다.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내가 4년간 회장하면서 넣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야, 그게 이제 내 회장 끝나고 나서는 또 어떻게 됐나. 왜냐하면 제 전임자들은 전부 아주 너그러우신 분이 돼서 늦게 와도 다 받아주고 이런 분이에요. 제가 이게 그렇게 아주 고약했죠. 요즘 어떠냐니까, 요즘도 그 전통이 지켜집니다, 이거예요. 그래, 2004년 회계사, 수습 회계사 연수할 때 내가 딱 한 번 그런 엄하게 그렇게 했던 거, 그것이 지금까지 지켜지니까, 19년간 지켜지니까. 그래, 그런 교육, 이제 그 교육의 이제 중요성을 얘기했습니다. 제일 마지막 그 얘기 할게요. 마지막으로 2004년 제가 회계사 회장이 돼서 그 카파 이사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이사회 하기 전날 그 원로들이 모여서 뭐 중요한 의논을 합니다. 그 원로라는 것이 현직 회장, 자기 회장, 그리고 CEO, 전임 회장들. 북한이 가입 신청을 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리고 전부 다 제 얼굴을 보는 겁니다. 가입시켜줘라. 내가 반대할 줄 알고 여태 보류해 왔는 건데 그게 무슨 소리냐. 아무도 네 혹시 잘못한 거 아니냐. 영어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러는 거지. 거기서도 켰습니다. 이거 회계는 경제의 하부 구조다. 이 하부 구조, 이게 카파를 통해서 북한으로 들어가도록 해줘야 된다. 그래, 이게 아주 북한으로 하여금 우리들이 쓰고 있는 회계를 배우게 하고 이걸로 해서 경제 구조를 바꿔나가는 그 길이 될 통로가 될 수 있다. 그래 해줘라. 이렇게 하다 그런 깊은 뜻을 미처 생각 못했다. 이렇게 하고 이제 가입시키는데, 그래서 정신제 회의장에서 그 안건이 올라왔어요. 내가 가입시켜줘라. 단 그 사람들은 아직 정회원이 될 그런 수준이 못 되니까 준회원으로 해라. 준회원 해도 회의는 다 참석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준회원 하면은 연회비가 500불인지 1000불인지 회비도 쌉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만족할 거다. 그래 해줘라.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 시간을 지키려고 했는데 한 7, 8분 제가 너무 딴 시간 잡아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